당신이 내 딸을 죽였어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회장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경채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모두 나왔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백미소는 당신들 때문에 죽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민경채의 몰락 그리고 진실의 폭로. 최대 주주가 된 루시아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강유통 이사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는 모든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경채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민강유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년간 이 회사에서 벌어진 범죄들을 말이죠.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루시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루시아는 그녀를 무시하고 문태경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경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민강유통의 비밀 장부입니다. 지난 20년간 민두식 회장과 민경채 전무가 저질러온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의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조작된 증거예요. 루시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루시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6년 전 백미소라는 소녀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됐지만 실제로는 민씨 가문의 비리를 목격해서 제거된 거였죠. 민경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민경채 전무.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백미소는 제 딸이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선재의 배신과 자백.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민경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 당신이 왔군요. 어서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해줘요. 하지만 김선재는 고개를 숙인 채 민경채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그는 루시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루시아 씨. 김선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선재,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선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16년 전 저는 민경채 전무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백미소라는 소녀가 민강유통의 비리 현장을 목격했고 그 아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난한 변호사였고 민경채 전무는 제게 돈과 권력을 약속했으니까요. 루시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딸을 죽인 거예요. 김선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김선재는 또 다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백미소는 제 딸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루시아의 눈이 커졌고 민경채는 비틀거렸어요. 김선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17년 전 저는 백설이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했고 그녀는 임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출세를 위해 그녀와 아이를 버렸죠.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당신 손으로요? 김선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닥에 엎드려 오열할 뿐이었어요. 민두식의 각성과 최후?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 회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몸은 반쪽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우릴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두식은 딸을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경채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 괴물이야. 민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두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냉혹하게 키웠지. 승리만이 전부라고 가르쳤고 방해물은 제거하라고 했어.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어. 아이를 죽였어.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소녀를 말이야. 민경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민두식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지탱하며 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민경채는 뺨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시아 씨, 미안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욕심이 죄 없는 당신 딸을 죽게 만들었어요. 루시아는 민두식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민두식은 병을 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야. 그리고 병 속의 알약을 삼켰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루시아 씨, 당신이 이 회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경채의 체포와 파멸. 경찰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루시아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민경채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태경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끝났어요, 민전무. 경채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민경채 씨 살인교사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경채는 루시아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이긴 거 축하해요, 루시아 씨. 하지만 당신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복수는 결국 당신마저 파괴할 테니까요. 루시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할 몫이에요. 민경채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김선재도 자수하며 함께 체포됐어요. 회의실에는 루시아와 문태경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민씨 가문의 완전한 붕괴. 민경채가 체포된 후 민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지섭은 횡령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오자경은 남편을 버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정은 언론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도피했어요. 그녀는 회사 지분을 모두 팔아치우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민세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빠가 정호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할머니인 스텔라장은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민세리는 민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텔라장에게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오판술은 재빨리 손을 뗐습니다. 그는 민강 유통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사업에서 발을 뺐어요. 양말숙은 남편 민두식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판술과 함께 제주도로 도망간 상태였어요. 민두식의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남자의 마지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남은 가족들도 외면했습니다. 다만 루시아만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민두식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루시아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영원히 그곳을 떠났어요. 루시아와 문태경의 새로운 시작. 민강유통은 루시아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미소유통? 딸 백미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습니다. 루시아는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리를 저지른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수익의 일부를 미혼모 지원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문태경은 루시아 곁에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루시아는 여전히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태경 역시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어요. 루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공허해요. 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살아야죠. 미소가 바라던 대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어요. 김선재의 최후. 김선재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살인교사 방조 횡령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선재는 호송 차량에 오르기 전 루시아를 봤어요. 루시아는 방청석에서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루시아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경채의 최후. 민경채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녀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녀는 호송 차량에 실려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경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누렸던 권력과 부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어요. 민경채는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아버지 민두식의 죽음? 자신을 배신한 김선재. 모든 것을 빼앗은 백설이. 그리고 자신이 죽인 백미소. 민경채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재판 전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 몰래 챙긴 것이었어요. 수면제 한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었어요. 30년을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경채는 물없이 알약들을 하나씩 삼키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알약을 다 삼킨 후 그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어린 시절 아버지 민두식과 함께했던 기억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회장이 되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까요? 경채야, 너는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해. 민경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최고가 되지 못했어요. 아니, 최고가 됐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민경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응급 조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경채는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철의 여인은 이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민지섭과 민수정도 나타나지 않았고 민세리도 미국에서 오지 않았어요. 다만 스텔라장만이 그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경채야. 너는 불쌍한 아이였어. 아버지의 욕심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지. 스텔라장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백설이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문태경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경채는 결국 스스로 심판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스텔라장과 민세리의 새 출발. 스텔라장은 민세리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민세리는 루시아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루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루시아 이모. 제가 민씨 가문의 일원이라서요. 루시아는 세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세리야. 당신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민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죄송해요. 루시아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예요.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주연아의 행복. 루시아의 동생 주연아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언니 루시아가 만든 미혼모 재단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루시아가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두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아야, 행복해 보여. 루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연아도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잖아요. 루시아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주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미소의 추모. 루시아는 매년 딸 백미소의 기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미소가 좋아하던 꽃을 가져와 무덤 앞에 놓았어요. 미소야, 엄마가 다 끝냈어. 내가 당한 일들 모두 밝혀냈고 그 사람들 벌받게 했어.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가 보고 싶어. 루시아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문태경이 그녀 옆에 섰어요. 그는 묵묵히 루시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강유통의 재탄생. 미소유통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루시아의 정직한 경영 철학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회사는 단순한 유통업체를 넘어 사회공헌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어요. 그는 기술 부문을 담당하며 회사의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루시아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해냈네요.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루시아 씨.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조필두의 고백. 문태경의 부모님 사망 사고 운전자였던 조필두가 자수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거예요. 조필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고는 민두식 회장의 지시였어요. 문태경의 부모님이 민강유통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고 그래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문태경은 그 소식을 듣고 조필두를 면회했어요. 그는 조필두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조필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문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조필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민강유통 임직원들의 변화. 민강유통이 미소유통으로 바뀌면서 임직원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민두식과 민경채의 폭압적 경영 아래서 숨죽이며 일하던 직원들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공 실장은 루시아에게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민두식 회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많은 잘못된 일에 눈 감았습니다. 루시아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공 실장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자경의 몰락? 민지섭과 이혼한 오자경은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부와 권력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지 오판술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오판술은 이미 양말숙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딸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자경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했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민지섭의 반성? 민지섭은 집행유예를 받은 후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루시아와 마주쳤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민지섭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지만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민지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제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사세요. 민지섭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정의 해외 도피 생활. 민수정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악행이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에서도 외면받았어요. 혼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루시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루시아 회장님.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사과만은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루시아는 그 이메일을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정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모태주의 충성. 스텔라장의 수하였던 모태주는 루시아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루시아의 경호를 맡으며 그녀를 지켰어요. 회장님,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모태주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루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모태주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요. 모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의 사랑. 복수가 끝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연인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문태경은 루시아를 데리고 한강 둔치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루시아 씨. 태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태경 씨.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루시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경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예요.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미소가 보고 싶어요. 태경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리워요. 하지만 우리가 불행하게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돌아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루시아는 태경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요, 태경 씨.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백설이에서 루시아로 그리고 다시 백설이로. 루시아는 결국 자신의 본명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루시아라는 이름은 복수를 위한 가면이었어요. 이제 복수가 끝났으니 더 이상 그 이름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어요. 백설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개명이 완료된 날 그녀는 딸 백미소의 무덤을 찾았어요. 미소야. 엄마가 이제 다시 백설이로 돌아왔어.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복수했지만 이제는 백설이로 살아갈게. 그녀는 무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소유통의 성공. 백설이가 이끄는 미소유통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민강유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됐고 직원들의 복지는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설이는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미혼모 지원 재단에 매년 수십억 원을 기부했고 보육원과 고아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녀는 딸 백미소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백미소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선재의 속죄. 김선재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의 법률 상담을 도와주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백미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백설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백설이 씨, 저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손으로 제 딸을 죽였으니까요.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괴물이죠. 하지만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미소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백설이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스텔라장의 평화. 스텔라장은 민세리와 함께 미국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손녀 세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세리도 할머니를 따랐어요. 어느 날 스텔라장은 정호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들 호세야. 엄마가 너무 늦게 널 찾았구나. 미안해. 하지만 내 딸 세리는 엄마가 잘 키울게. 넌 편히 쉬어. 스텔라장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민세리의 새로운 삶. 민세리는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호세의 재능을 물려받은 그녀는 뛰어난 화가가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었고 그 수익금을 미혼모 지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백설이는 미국까지 날아가 그녀의 전시회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루시아 이모. 아니 백설의 이모님. 민세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백설이도 미소 지었어요. 세리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민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이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백설이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행복하게 살아. 문태경의 프로포즈. 복수가 끝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그동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봄날 저녁 태경은 설이를 데리고 한강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갑판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태경이 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이 씨. 네 태경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설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태경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우리 복수로 만났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경 씨 저는? 태경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태경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위에서 키스했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의 결혼. 결혼식은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진행됐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주연아는 언니의 들러리를 섰고 스텔라장과 민세리도 미국에서 날아왔어요. 모태주는 축가를 불렀고 공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백설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그녀는 딸 백미소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이제 행복해도 될까? 미소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문태경은 재단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약을 나눴어요. 신부 백설혜 씨는 신랑 문태경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신랑 문태경 씨는 신부 백설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입맞춤 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의 신혼생활.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머물렀어요.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백설이가 처음으로 태경을 그렇게 불렀어요. 태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태경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씨 가문의 완전한 소멸. 민두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민경채와 김선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민지섭은 평범한 서민으로 살았고 민수정은 해외에서 외롭게 지냈어요. 민세리는 민씨 가문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민씨 가문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의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됐습니다. 민강유통이라는 이름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백설이가 새롭게 만든 미소유통뿐이었습니다. 백설이의 임신. 결혼 1년 후 백설이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태경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쁨에 겨워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아이를 잘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백설이는 딸 백미소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미소야, 엄마한테 동생이 생길 거야. 내가 하늘에서 축복해주면 좋겠어. 그녀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문태경과 백설이의 딸 탄생. 예정일이 다가왔고 백설이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문태경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요, 여보.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백설이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백설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백설이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경도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의 이름을 문소희라고 지었어요. 백미소의 미소와 백설이의 희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딸 문소희는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소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언니가 있었다고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백미소 언니야. 소희는 언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언니 보고 싶어요. 백설이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미소유통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백설이는 여전히 회장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문태경은 그녀를 보좌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사회공헌 활동에 힘썼습니다. 백미소 장학재단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지원했고 미혼모 지원재단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김선재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법률 상담을 도우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섭은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고 민수정은 미국에서 여전히 외롭게 지냈어요. 민세리는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스텔라장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백설이는 어느 봄날 딸 백미소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옆에는 남편 문태경과 딸 문소희가 함께 있었어요. 미소야, 엄마 잘 살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백설이는 무덤에 꽃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요. 언니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백설이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소희야. 내 말이 맞아. 언니는 분명 웃고 있을 거야.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때 어둠에 삼켜졌던 태양은 이제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그 태양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물론 딸 백미소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그 슬픔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었고 지켜야 할 회사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태양을 삼킨 여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씨 가문은 몰락했지만 백설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백설이와 문태경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딸 소희는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태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태경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악과 싸웠고 이겼으니까요. 백설이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딸 백미소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백미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미소야. 엄마 행복해? 정말 행복해?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백설이가 지켜낸 그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는 결국 태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이제 더 이상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